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1월 1일에 컴퓨터를 500만원에 취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 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1월 1일 분기를 한번 해보면 500만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차변의 비품 500만원이 오면 되겠죠. 차변의 비품 500만원, 대변의 현금 5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1월 1일에 분기는 차변의 비품 500, 대변의 현금 500. 자, 이게 01년입니다. 1년 12월 31일에 자,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원. 자, 02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 역시 10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원. 03년 7월 1일에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03년 처분 전날까지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50만원. 반년치니까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50만원이 됩니다. 자, 7월 1일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의 비품 팔았을 때 분기예요. 500. 대변의 비품 500.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토탈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짜리가 250만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250만원짜리인데 350만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이익이 100만원. 그리고 차변의 현금이 350. 이렇게 자, 정상적인 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전이익이라고 하죠. 줄여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하면 돼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자, 정상적인 경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400만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하고 판매관리비가 감가상각비가 50만원이에요. 50만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 그리고 영업의 수익에 100만원. 영업의 수익이 100만원. 영업 세전이익은 45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자료에서 주어진 것처럼 하면은 매출 총이익은 똑같이 400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400으로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분기를 생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400.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만원 나왔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50만원. 그래서 세전이익은 450만원.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자, 그러면은 자료에서 보시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원이 예상되어야 적정하지만 감가상각비가 50만원 과속 예상됐습니다. 50만원 과속 예상됐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이라는 얘기는 처분 전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판매관리비가 줄어들었죠. 영업이익은 과대 예상됐을 테고요. 하지만 영업의 수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세전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100만원이 맞지만 감가상각비가 50만원 과속 예상됐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발생한 지출에 대한 자료이다. 1월 1일부터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 비용을 물었습니다. 비용. 일단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것은 모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300 그리고 2,700이니까 3천만원에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거. 자산인식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개발비, 무형자산이 됩니다. 무형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인식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개발비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비용 처리. 그럼 토탈 3,700.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 2번.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내용연수가 유효하는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상각하지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은 상각하지 않는다. 맞죠? 무형자산의 단존가치는 처분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추정하며 적어도 매 회계 기간 말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상각 기간이나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감가상각 관련된 것은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매 회계 기간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정당한지 검토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자, 14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였다. 임대 수익 목적이니까 이것은 투자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임대 수익 목적은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 취득 당시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2천만원이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다.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러분, 투자자산은 공정가치 모형일 때는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평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했을 때 건물 1억 취득을 했을 때 건물 1억 대분의 현금이 1억 건물 1억 대분의 현금이 1억. 자, 1억원짜리가 2001년도 말에는 1억원 변동이 없죠. 2002년 말에는 1억 2천만원 증가했죠. 차변에 투자 부동산, 건물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이었습니다. 투자 부동산. 그래서 투자 부동산 2천만원 대변에 투자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합니다. 평가이익이 2천만원. 참고로 이 투자자산 평가이익은 수익에 속하는 거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익이 2천만원. 1번이 답이 됩니다. 투자 부동산 평가를 했을 때 이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산 평가이익은 수익 2천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건 쉽게 얘기해서 매도가능증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매도가능증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측정이니까 당연히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단기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은 이 채무상품 사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채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있다. 자, 지분상품이 안 되는 거죠. 지분상품은 분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상품은 분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죠.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4번이 맞았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요. 채무상품은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분상품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 상품이 주식이죠. 주식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상품이 사채는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줍니다. 옳은 것은 4번이었어요.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2001년도 초에 만기 3년 액면이자율이 5% 액면가액 10만원의 사채를 87,565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만기가 3년입니다. 하나, 둘, 셋. 이때 발행가액이 주어졌죠. 친절하게 87,565원 87,565원에 발행을 했어요. 하나, 둘, 셋 해서 87,565원. 물음이 2001년도 말에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다 플러스 뭐를 내주면 되죠? 상각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각액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차분의 이자비용 대변의 현금, 나머지가 사채, 할인발행, 차금, 상각이 되죠. 자,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이 10%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10% 그러면은 8,757원입니다. 반올리면서, 그리고 미래 액면금액이 10만원이죠. 이거 곱하기 액면이자율 5%입니다. 5% 그럼 5,000원이 나오죠. 5,000원. 그러니까 발행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은 이자비용이고요.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이자율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걸 의미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2,757원 더해주시면 되죠. 2,757원을 더해주시면은 91,322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복합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 복합 금융상품의 의미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이 공존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환사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가증권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를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도 맞습니다. 전환 우선주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이것도 맞죠. 4번이 뭐가 틀렸나 볼까요? 복합 금융상품에서 발행금액에서 금융상품의 발행금액에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은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자, 받겠습니다. 얘가 지분상품이 아니라 금융부채예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은 지분상품, 자본으로 인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환사채 단원에서 배웠는데,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미래 액면금액을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 일반사채 발행금액이 만약에 91,000원이다. 그런데 전환사채 발행가액은 100만원이다. 100만원, 91만원이고요. 얘는 1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차액이 100만원에서 91만원 빼주면 9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전환권 대가라는 말을 썼어요. 전환권 대가는 자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금융상품 발행금액에서 전환사채 발행가액에서 금융부채 공정가치, 자, 일반사채 발행가액 91,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전환권 대가, 지분상품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채는 상각 후원가로 후속 측정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상각 후원가로 후속 측정된다. 만약 사채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작으면 할인 발행이죠. 그러면 기준이 액면 이자율이니까
액면이자율이 더 작으면 할인 발행, 이 경우에는 삼각후원가가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처음에 91,000원이 94,000원 되고, 예를 들면 97,000원이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렇게 상가액만큼 장부가액은 이렇게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가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액면이자율이 더 작으면 할인 발행이고요. 이때는 삼각후원가가 점점 이렇게 증가한다. 이 금액을 우리가 삼각후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금액을 삼각후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부가액입니다. 삼각후원가, 장부가액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의 할인 발행과 증가 금액이 됩니다.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전환권 대가로 예상할 금액을 물었어요. 전환권 대가로 예상할 금액은 얼마니? 자, 액면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만기 3년이고요. 액면 금액이 300. 이때 원금은 주지 않습니다. 할증금이 39만원. 중요한 것은 액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자는 없는 거죠. 이자는 이 기간에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거 두 개 더해서 곱하기 0.7118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금액이 241만 3천 2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발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액면 발행을 했다라고 그랬으니까는 300만원에 발행을 한 거죠. 300만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차액이 58만 6,998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환권 대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환권 대가. 전환권 대가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만기 때 지급되는 거 339만원 곱하기 현가를 해주시면은 발행가액이 나오고요. 일반 사채 발행가액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전환사채 발행가액 100만원, 300 비교해 주시면 전환권 대가가 계산이 됩니다.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맞죠?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을 확실히는 아니죠. 추정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라는 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가장대표인 거예요. 충당부채 중에 가장대표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시기나 금액을 확실히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